예상치 못한 아침, 한 젊은 주유소 직원은 손흥민의 영수증에 신비로운 메시지를 남기며 시간이 촉박하다는 예감을 품고 있었다. 곧 펼쳐질 놀라운 사건의 서막을 알리듯. 손흥민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병원 복도를 질주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그의 발걸음 소리와 뒤섞였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 중 한 명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손흥민 씨, 잠시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관심을 끌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됩니다. 의사의 표정에서 나쁜 소식이 묻어났다. 손흥민은 숨을 들이쉬었다. 지혜 씨는 지금 수술 중입니다. 상태가... 의사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차량 충돌이었습니다. 지혜 씨의 차가 가드레일을 넘어 강으로 추락했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구조대가 빨리 도착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그의 귓가에 지혜와 나눈 마지막 통화 내용이 메아리 쳤다. 오늘 내 생일인데 깜짝 선물이 있어. 기다려. 그때 그는 지혜가 왜 그렇게 서둘러 집을 나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비가 쏟아지는 날씨에 그녀는 왜 운전대를 잡았을까? 대기실에서 손흥민은 손에 얼굴을 묻고 앉아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손흥민 씨.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약 40대 중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제 이름은 강 씨입니다. 지혜 씨의 아버지입니다. 손흥민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요? 지혜는 당신이 주유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강 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군요. 손흥민 씨, 우리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혜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5년 전 손흥민은 한국의 작은 마을에 있는 주유소에서 지혜를 처음 만났다. 그는 고향을 방문하던 중이었고 그녀는 주유소에서 아버지를 돕고 있었다. 빗방울이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가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손흥민은 자신이 유명 축구 선수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여행자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지혜는 미소와 함께 반응했다. 그녀의 미소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손흥민은 그것이 그저 비 오는 날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지혜가 물었다. 손흥민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웃었다. 고향이라 가끔 방문해요. 당신은 여기서 계속 일하나요? 네, 아버지를 도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지혜는 작은 마을의 이야기들에 대해 말했고 손흥민은 자신의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2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은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 비가 그치자 손흥민은 일어나 자리를 정리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손흥민이 물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어쩌면요? 이 주유소에 자주 오나요? 이제부터 자주 올 것 같네요.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다. 손흥민은 자신의 축구 일정으로 자주 해외에 있었지만 한국에 돌아올 때마다 지혜를 만났다. 지혜는 항상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때로는 주유소에서 벗어나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1년 후 손흥민은 지혜에게 서울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처음에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손흥민은 처음으로 자신이 유명 축구 선수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알고 있었어.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네 얼굴이 TV에 나오는 걸 봤지. 하지만 네가 먼저 말하길 기다렸어. 그 솔직함에 손흥민은 더욱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하지만 가끔은 궁금했다. 왜 그녀는 가족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지, 왜 고향의 주유소를 그렇게 갑자기 떠나기로 했는지.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지혜가 준비됐을 때 말해주리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손흥민은 지혜의 가방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다. 도와줘라고 쓰여있는 주유소 영수증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무슨 의미일까? 지혜가 위험에 처해 있는 걸까? 결국 그는 메모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러나 그날 밤 지혜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는 것을 보았을 때 손흥민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3년이 지난 후 손흥민은 지혜에게 프러포즈했다. 그녀는 기뻐하면서도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결혼식은 작게 하고 내 가족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줘. 손흥민은 동의했다. 지혜의 과거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가을의 마지막 날 작은 채플에서 열렸다. 지혜 쪽 하객은 단 한 명, 그녀가 오랜 친구라고 소개한 여자뿐이었다. 그 여자는 식 내내 불안해 보였고 축하 인사를 건네고 서둘러 떠났다.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다. 손흥민의 축구 일정이 바빴지만 지혜는 항상 이해해 주었다. 그들은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가질까, 더 큰 집으로 이사할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리고 오늘 손흥민의 생일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지혜의 본명은 서영입니다. 강 씨의 말에 손흥민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는 내 딸이 아닙니다. 내가 그녀를 어릴 때 부산의 고아원에서 데려왔습니다. 손흥민은 웃음을 터뜨렸다. 농담하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강 씨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사실입니다. 나는 그녀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내 딸인 것처럼 키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손흥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항상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을 때 모든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손흥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임신이요? 지혜가 임신했다고요?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오늘 말하려고 했습니다. 생일 선물로. 그런데 왜 사고가 곧 내 탓입니다. 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된 후 나는 그녀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녀가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손흥민은 다시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다. 그의 아내, 5년간 함께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니. 그 모든 비밀, 가끔씩 보이던 불안함,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 영수증, 도와줘라고 쓰여있던.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손흥민과 강 씨는 동시에 일어났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환자가 깨어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다음 24시간이 중요합니다. 손흥민은 강 씨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강 씨는 고개를 숙였다. 이미 했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손흥민은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여러 관과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었다. 들어가도 됩니까? 그가 물었다. 의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5분만요.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지혜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차갑고 약해 보였다. 지혜야, 아니 서영이라고 불러야 하나? 나는 잘 모르겠어. 그는 목이 메었다. 누가 됐든 어떤 이름이든 난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우리 아이도. 그러니까 제발 깨어나줘. 병실을 나온 손흥민은 경찰관들이 강 씨를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어려 있었다. 한 경찰관이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강 씨가 전부 자백했습니다. 그는 20년 전 부산의 고아원에서 서영 씨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녀의 진짜 가족을 찾는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했다. 병원에서 나온 그는 작은 가방을 받았다. 지혜의 물건들이었다. 가방 안에는 그녀의 지갑, 열쇠, 그리고 작은 상자가 있었다.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초음파 사진과 쪽지가 들어있었다. 흥민에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 사랑해. 서영. 초음파 사진을 보는 순간 손흥민의 세계가 다시 한번 흔들렸다. 그들의 아이, 서영은 임신 사실과 함께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리려 했던 것이다.
3일 동안 손흥민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의사들은 서영의 상태가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끔 방문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했다. 넷째 날 아침, 손흥민은 병실에서 졸다가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에 잠에서 깼다. 서영의 눈이 천천히 떠지고 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속삭였다. 손흥민은 서둘러 물을 가져와 그녀의 입술을 적셔주었다. 흥민, 그녀는 그를 알아봤다. 여기 있어 서영아지. 손흥민은 처음으로 그녀의 본명을 불렀다. 서영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다. 그녀는 힘겹게 말했다. 알게 됐구나. 응, 강 씨가 모든 걸 말해줬어. 미안해.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손흥민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아니야, 네가 할 말은 아니었어.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기는 괜찮아? 응,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아기는 안정적이라고 했어. 우리 아이는 엄마처럼 강해. 난도의 한숨이 병실을 채웠다. 강 씨는요? 서영이 물었다. 손흥민은 잠시 망설였다. 체포됐어. 그는 자수했어. 서영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외로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 손흥민이 말했다. 이제 우리의 진짜 시작이야. 일주일 후 서영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녀의 회복은 느렸지만 꾸준했다. 손흥민은 매일 병원에 머물렀고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서영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떻게 자신이 강 씨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도망치려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손흥민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처음에는 그저 유명한 축구 선수가 우리 주유소에 왔다는 게 신기했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내게 끌렸고 결국 사랑에 빠졌지. 내 과거와 상황을 말하지 못한 채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서영은 쓸쓸하게 웃었다. 두려웠어. 네가 떠날까봐, 또는 강 씨가 무슨 짓을 할까봐. 그는 내가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손흥민은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과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서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게 도움을 청한 거구나.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결혼한 후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 특히 아이를 가진 후에는. 그가 너에게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거야? 그는 아이를 없애려고 했어. 서영이 조용히 말했다. 그가 말하길 내가 그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그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 경찰이 병실에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서영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친가족을 찾았습니다. 서영과 손흥민은 동시에 긴장했다. 어디서요? 서영이 물었다. 서울에 살고 계십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고 남동생도 있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그들이 나를 기다렸다고요? 경찰은 미소를 지었다. 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준비가 되면요. 병실에 감동적인 침묵이 흘렀다. 1년 후 서울의 작은 공원에서 눈이 내리는 공원 벤치에 손흥민과 서영이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6개월 된 아기가 있었다. 엄마가 오셨네, 서영이 말했다. 공원, 입구에서 50대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서영을 닮았고 그들이 모녀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기다렸니? 서영의 어머니가 다가와 물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서영이 대답했다. 서영의 어머니는 아기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우리 소율이 오늘은 어떠니? 잘 지내요. 할머니가 보고 싶었대요. 손흥민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1년 전의 악몽 같은 사건 이후 서영은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았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강 씨는 수감되었지만 서영은 그를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서영의 남동생도 공원에 도착했다. 그는 손흥민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형, 다음 경기 티켓 구했어? 그가 물었다. 당연하지. VIP석으로. 손흥민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공원을 걸었다. 서영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손흥민은 처남과 축구 이야기를 했다. 소율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제잘거렸다. 비록 그들의 만남은 비극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모든 거짓과 고통을 뚫고 진실을 찾아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창밖에서 눈이 내리는 모습이 5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의 빗방울을 떠올리게 했다. 손흥민은 생각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비구름 뒤에 가장 밝은 빛이 숨어 있다고. 서영이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쓸쓸함이 없었다. 뭐해? 그녀가 물었다. 우리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어. 손흥민이 대답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아직 갈 길이 멀어. 서영이 말했다.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그가 웃었다. 빗속의 메아리처럼 그들의 과거는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지만 이제 그것은 위협이 아닌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든 기억일 뿐이었다. 소율이가 둘 사이에서 깔깔 웃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진짜 시작이었다.